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용선 의원님, 서석영 의원님, 남영수 의원님 세 분으로 박용선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서석영 의원님과 남영수 의원님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 시간은 25분 이내로 하고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진행을 합니다. 만약 보충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바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항 제철중 배정 갈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우리 포항은 철강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기반을 닦은 도시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2차 전지산업과 영일만화 활성화를 통해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해묵은 지역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11월 18일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실마리를 찾았고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까지 옮겨온 상황이었습니다. 본의회는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포항 제철중학교 입학 배정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 제철초등학교와 지곡초등학교는 포스코 교육재단이 교육보국 실을 위해 설립했고 이 학교는 졸업하면 제철중학교로 묶여 추첨 없이 제철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2011년 학구조정위원회에서 효자초등학교를 포항시 제1학교군 및 제철중학교로 확대해 추첨에 의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 2012년부터 효자초 졸업생 74명이 제철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후 효자초 졸업생이 전원이 제철중에 입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의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제철중은 일반 학급이 60학급, 전교생이 1,700명에 달하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과밀이 되었습니다. 22년 효자초 졸업생 중에 추첨 배정을 통해서 70%만 수용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그때부터 두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열과 갈등 끝에 포항교육지원청은 2년간 효자초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는 유예안을 내놨습니다. 과밀학급의 근본 원인은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에 있었고 당시 공문을 보면은 포항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아무런 손을 쓰지 않은 상황에서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4년 8월 다시 제철중 관련 효자초 학부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을 여러 차례 검토한 본의원은 특정 지역 주민을 옹호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상황을 깊게 들여다보니까 1차 원인은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에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했고 이를 통해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통학구역 불일치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예. 위장전입은 저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 맞습니까? 예, 위법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ABA, 그러니까 입학 후에 다시 살던 주소로 옮기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위장전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장 전입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장전입과 통합구역 불일치로 선량한 학생들이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육청과 포항교육전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 공문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통합구역 불일치 학생의 경우는 그 이사를 왔다가 다시 이사 가더라도 그 학생들의 그 교우 관계나 이런 것들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은 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강제로 이 학생을 전학 보낼 수는 없는 그런 법적인 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문이 나갔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점 유념해가지고 더 해주시고요. 예. 지난 11월 7일에 대구시의 경우를 박치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행감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9일, 10월 11일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통합구역 불일치 학생을 후순위에 배정하고 지곡초, 제철초, 효자초 졸업생을 제철 중에 배정한 다음 그래도 과밀이면은 효자초 학생만을 추첨해서 제1학교군에 배정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간담회 개최 이후 3가지 항목을 공고를 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과 포스코 교육재단에 답변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고 내용은 저희가 권고한 내용이 사라진, 거의 대부분 삭제된 채 발송이 되었습니다. 제안의 순서도 뒤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권고한 것은 위장 전입과 통합구역 불일치를 제외하고도 가밀이 발생하면 효자초만 추첨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효자중 설립시까지 2, 3년 동안 다 배정하고 현재 학구를 유지하자, 거기에서 학군 개편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참 그 포항교육전청에서 공문 내용 보낸 걸 보면은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러면은 학부형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좀 후순위 배정하고 한 얘기를 교육청과 그 포스코 교육재단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교육감이 어떤 답변이 왔는지 아십니까? 아마 그 의원님 요청하신 부분이 그게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학교에서는 그 교육청에서는 학교 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올해부터 시행하느냐 내년부터 시행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제 한 1년쯤 이렇게 유예를 더 하는 게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으로 답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하고 좀 틀리게 들은 것 같습니다. 예. 행정 예고 등을 사전에 하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제가 11월 7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예고 기간이 얼마냐 물었더니까 답변을 안 했습니다. 11일 포항교육전청에서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까 답변이 200일이 아닌 20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0일. 예, 맞습니다. 예. 중학교 배치가 있기 전에 행정 예고를 하고 위장전입과 통합구역 불일치를 포항시와 단속한다면은 당장 과밀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원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11월 18일 간담회 이후 11월 19일에 행정 예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왜 행정 예고를 이렇게 못한다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20일 가능은 하지만은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게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타결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 박채하 위원장님과 박용선 의원님의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적극 행정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포스코 교육재단은 2019년부터 학교 지원금을 많이 대폭 축소해 왔습니다. 또 21년부터는 도교육청이 포스코 교육재단 산하초등학교에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다수의 포항 시민들과 지국에 사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포스코에서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교육감님, 도교육청에서 100% 예산 지원한 거 맞죠?
예, 거기 뭐 학생들 돈을 받지 않는 사립이기 때문에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적 사업비 보조금도 최근 5년간 두 학교에는 26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재단 출연금이 줄고 도교육청이 예산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운영 주체는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예, 뭐 주체는 지금 학교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은 뭐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포항교육전청의 억지 공문을 외부로 유출되면서 그때부터 모든 사태가 확산되고 원망이 교육위원회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11월 11일 포항교육전청 행정사무감사 당일입니다. 때 아닌 근조화환을 내걸고 교육위원 전원에게 비방하는 문자와 카톡을 보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막말, 선동, 괴담 정치를 해서 거짓말이 드러나도 사과 한 번 없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교육감님, 내 아이 학습권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어른들 때문에 선량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공정한 교육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자료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포항시 장량동 소재 일부 초등학교의 중학교 진학도입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장량동에는 7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장량동에 있는 중학교 2개를 포함해서 10개 중학교에 추첨을 통해 진학합니다. 7만이 넘는 장량동의 달랑 중학교는 2개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먼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중학교에 보내달라는 민원이 쏟아집니다. 저는 설득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이번 제철중학교 사태를 보면서 저와 박채아 위원장께 쏟아졌던 비난은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장량 주민은 피해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장량동 아이들이 희망하면 장량동에 있는 중학교에 전원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른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VIP와 함께 경주 에이펙 성공을 위해서 페루 다녀오셔가지고 피곤하지만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올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간 경북노력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도민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경상북도는 과거에 웅도 이래서 다 자부심도 있고 굉장히 우리 지역 주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사 7년쯤 하니까 그런 자랑스러운 웅도가 점점 약해집니다. 심지어 충청남도보다도 총생산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 경기 다음에 늘 경북이었습니다. 그 지금은 충청남도한테도 지고 있고 경상남도한테도 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 이후 대구는 어땠느냐? 대구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더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웅도 경북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를 선거해 놓고 모두가 중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스스로도 못 느끼고 공무원들도 잘 못 느끼고 있고 선거직에 있는 분들도 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5천 년 동안 중앙집권제 하다 보니까 그게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 우리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야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권한을 많이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재정을 확보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드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지방 분권이 주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말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뭐 북부 지역이 절대로 앞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이 차제의 북부 지역에 좋은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지. 현재 도청 왔다 해가지고 북부 지역이 발전되는 게 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방안을 찾는데 이번을 계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학교 같은 문제도 특별한 학교, 영재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포항에 그 좋은 지역에 지금 영재 학교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세요. 외국인 학교. 얼마나 지역이 좋아지고 여기 또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미도 마찬가지고 큰 지역에서 외부인들이 정juk 여건을 가지고 학교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니까 우리가 행정 통합하면은 그런 권한을 받아오자 이런 게 뜻이 있습니다. 예. 네, 슬픈 얘기로 시작하셔가지고 비전도 주셨는데 민감한 질문 안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경상북도가 핵심으로 추진한 정책이 바로 아이 공동체 돌봄 사업입니다. 당초 아이 공동 돌봄 사업은 지역과 함께 아이를 키우자는 취지로 시작됐고 본 의원도 경상북도 아이 돌봄 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올해 10개 시범 사업을 했고 내년에 22개로 확대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요한 국회의원은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 돌봄 활용에 관한 법률 토론회에서 경상북도 덕분에 법률안 마련을 앞당겼다는 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써 올린 아이 공동체 돌봄이 K보듬 6천의 싹을 틔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K보듬 6천, 저도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아이 육아 천국의 줄임말 맞습니까? 예. K란 말을 국정감사 때도 뭐 K란 말을 많이 쓰니까 뭐 K가 무슨 뜻이냐. 저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만드는 것이 코리아 전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K란 말을 썼는데 K 보듬는단 말은 그 돌봐준다, 보호해준다 이런 공동체의 뜻이 있기 때문에 6천이란 말은 육아 천국이 6천인데 시간으로 따지니까 한 6천 시간 1년에 봐주더라고요. 1년 365일 24시간씩 사니까 잠자는 시간 그 빼고 나니까 한 6천 시간을 우리가 아기를 봐줍니다. 그래서 K보듬 6천 이 도민들께서도 앞으로 K보듬 6천은 육아를 천국으로 해서 봐준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밥 천국 김천하고 비슷하네 그죠? 대박 났죠 그죠? 예. 지사님께서는 올해 10월 경산 1호점을 시작으로 연내 30개소를 오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형별로 해서 43개가 문을 열었고요. 앞으로 한 10개 더 해서 53개를 금년 내에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앞다퉈서 생각보다 시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때 도의원님께서 돈을 200억을 주셨는데 그 돈을 이름 없이 하기 때문에 원하는 데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자기 원하는 지역에 지금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확대되도록 해가 시군이 원하는 데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 합니다. 예. 네, 지사님 시정 연설에서 일론 머스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경제의 심각한 위험 요인은 인구 붕괴라고 하고 특히 대한민국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전망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세계 인구 붕괴를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출생과 함께 고령화 문제도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24년 9월 기준 25.6%로 전국 2위입니다. 의성, 청도, 영덕, 청송은 고령화 비율이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고령화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경우 전국 최초로 효도 숙식 경로당을 지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과 생활이 가능한 거주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항시를 예로 들면은 포항시 노인복지관은
남구는 평생학습관의 동일 장소에 있어서 서로 불만이 있고 북구에는 언덕에 있어서 확장이 곤란합니다. 이제 거점별로 노인복지관을 지으려면은 많은 시기가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합니다. 또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그 아이 공동체 돌봄처럼 시니어 케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종교 시설을 한번 이용한다든지 또 종교 시설의 자원봉사 지원을 받아서 마을과 함께 한다면은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아이 공동체 돌봄 정책의 경험처럼 시니어 공동체 케어도 확장해 나가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아기는 태어나지 않아서 걱정이고 노인은 수가 많아서 또 걱정인데 그 노인 천국을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84세입니다. 세계에서 거의 1, 2등입니다. 세계 가장 오래 사는 나라는 일본이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우리입니다. 5천만 넘는 나라는 그 정도 수준이고 거의 한 살 차이, 거의 비슷하게 84세, 85세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골골 10년이 있습니다. 골골 10년. 병원에서 아파서 10년 동안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느냐. 그래서 저는 노인 돌봄에 있어서 우선에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혼자 집에서 식사를 하니까 식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돌보는 식단을 많이 합니다. 행복밥상이라 해서 노인들을 돌보는 밥상. 저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제 1인 가정이 40%고 2인 가정까지 하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1인, 2인 가정이 집에서 밥에 먹으면 밥값이 더 많이 듭니다. 사 먹는 것보다는. 그래서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공동체 식사를 하는 방안을 찾고 특히 연세 많은 어른들은 시골 같은 데서는 경로당 행복 선생님을 우리가 동원했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지사님, 잘 돌아가는데 거기에도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지사님 그 방향 말고 경로당도 하지만은 노인복지관은 강의라든지 물론 평생학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장해 나가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에 레크레이션도 하고 선생님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것도 확장해서 좀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 무료급 숙소에 가보면 한 30-40% 정도의 어르신들은 혼자 밥 먹기 싫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분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지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출생의 예산이 투입되어 상대적으로 빈곤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경상북도는 충효와 예의 고장입니다. 어르신을 잘 모시고 존경하는 일 역시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북이 먼저 나서면 대한민국이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최영숙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2018년도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지역화폐 예산은 3,714억이었습니다. 또 2020년 전체 30조 원 규모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행정안전부가 시도로 국비를 배정하면 시도가 국비 매칭 재원을 확보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북 22개 시군 역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8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제가 2021년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 기대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보조금 지급 손실 등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을 했습니다. 경북 시군별 지역화폐 업종별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지역화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1순위가 음식점, 2순위가 학원, 병원 등으로 특정 업종에 치중되었습니다. 학원이나 병의원은 22년은 3순위 내 2개 시군, 23년 4개 시군, 24년 8개 시군이 3순위 내에 해당합니다. 갈수록 학원이나 병원의 지역화폐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원비 결제에 집중되는 것은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화폐를 일상적인 소비보다는 큰 금액의 고정 지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결제에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할인 혜택은 가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본래 목적과 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업종이 다양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특정 업종에 치중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총 사용 기준을 보면 실질적으로 소비가 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학원이라든가 병원은 이제 고정적인 지출이 또 되고, 그리고 이제 결제가 쉽고 또 일회 사용이 이제 좀 크기 때문에 이게 특정 업종에 좀 편중되고 다양하게는 이렇게 업종이 이제 좀 사용은 제한적이라고 저희들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전통시장 본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또 현금 깡이라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화폐는 아니지만은 얼마 전 국감에서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구 한 전통시장에 위치한 마늘 가게입니다. 자그마한 점포에 이따금씩 손님이 보입니다. 이 가게 올해 온누리 상품권 월평균 매출은 약 63억 원. 전통시장 마늘 가게가 성심당의 매출보다 높은 이유가 바로 현금 깡이었습니다. 우리 추석에 온누리 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 아십니까? 예. 얼마였습니까? 2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200만 원 장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뭐 한 30만 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서 서로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정책도 국가에 잘못됐으니까 좀 건의 좀 하셔가지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화폐도 카드 깡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는 특정 지역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제한이 소비자들에게 지역화폐를 더 낮은 가격으로 현금화하는 현금깡 시장이 형성된다고도 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역화폐를 사기 위해서 비 오는 날도 오픈런 하는 모습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아서 현금으로 몰래 환전하거나 모바일에서 선물하기로 현금과 맞교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화폐 이용 실태를 보면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전되기보다는 소비자의 할인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1:1 교환이 가능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구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치중한 결과입니다. 최근 들어 지역화폐의 폐단을 줄이고 지역 공동체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활용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예. 지역화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저희들이 좀 부정유통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경북도에서도 이 실질적으로는 부정유통이 가장 문제가 주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카드나 충전식 카드나 모바일 또 발행을 또 지금 굉장히 권장하고 주류는 좀 줄이고, 그리고 주류형 또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매달 좀 정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안내도 하고 독려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좀 요즘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지역 상권을 또 새롭게 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성과 또 문화를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도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제대로 좀 진행을 하려 하고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또 체력을 좀 키우기 위한 그런 디지털 전환 사업들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상권 분석이란가 매출 관리 같은 그런 교육을 위해서 좀 이제 소상공인들 자생력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앞으로는 또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소비자들 좀 유인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제적으로 이제 이 소상공인들의 점포들을 굉장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 개선하는 그런 정비 사업들도 하고, 그리고 우리 도내 저희들이 보니까 특색 있는 그런 특화거리가 상당하더라고요. 이거 목공의 특화거리라든가 또 숙박 음식도 특화거리가 또 조성돼 있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해서 정말 지역 상권에 이렇게 들어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IT 강국입니다. 예. 뭐 난전을 제외한 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페이백 방향도 검토한다면은 우리가 환전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아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호진 기조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와 우리 시군별 부채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1,196조 원으로 규모가 매우 크지만은 경상북도 부채는 1조 6천억입니다. 광역 시도 중에서 14위로 아직까지는 건전합니다. 그렇지만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또 22개 시군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과 구미가 제일 높고 규모가 작은 칠곡, 영주, 문경도 높습니다. 실장님, 네, 각 지역의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폭을 줄이기 위해서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인 관리의 책임이나 방향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이제 부채라는 표현으로 물으셨고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공 분야, 행정 분야의 부채는 흔히 민간에서 보시는 통상적인 자금을 빌리는 그런 부채 채무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3년 결산 기준으로 1조 6,811억 원의 부채가 있지만 이 부채의 거의 90% 가까이는 소위 시군의 자금을 빌려주는 지역 자금 채권의 개념이고 23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순수한 의미에서 저희 도가 민간이나 금융에서 자금을 빌리는 순수 차입금의 그런 재원은 부채는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부채로 관리하는 성격의 규모도 말씀하신 대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저희가 14번째로 이게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대한 나름대로 이제 건전한 상황임을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의 상황도 지금 5개 시군을 예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다른 그 나머지 그 17개 시군에는 채무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라서 시군 재정도 채무 분야에서는 부채 분야에서는 전국 시군 평균 대비 제가 양호하다고 건전한 말씀을 편입니다. 드렸고 네네. 앞으로 이런 그 다시도처럼 가지 말자고 미연에 그 방지하자고 대책을 좀 말씀해 달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개발 채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사업의 타당성 심사하는 체계, 그리고 행안부가 공동 운영하는 지방채 발행 기준의 심사나 평가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때 네, 시군에서 많은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뭐 체육관 이런 네. 것도 좀 정확히 심사하셔가지고 네, 꼭 네. 필요한 곳에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참고로 지금 시군의 채무의 상당 부분은 이제 하수 관거 사업이나 이런 특수 분야에 쓰여지는데 이후에 말씀하신 건물이나 약간의 투자성 사업에 소요되는 채무 상황이 발생하면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끝으로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앉은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문해력이 낮은데요. 지사님,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보는 바와 같이 한자 명찰의 한자 병행입니다. 지금 당장 다 하면은 예산이 들겠지만은 신입 직원부터 저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죠? 네. 교육감님은 당연히 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이 놀라운 성취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아버지는 새벽이면 일터로 나셨고 어머니는 바느질과 막노 등으로 생계를 도왔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고 희망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던 시기였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초 수출을 위해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나선 수많은 이들은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담보물이 된 채 고된 노동을 감내했습니다. 조국과 가족을 위해 외아를 벌여들였습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농촌 들판에서 끊임없이 이어진 노동의 시간 속에는 가족을 위한 희생과 조국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을마다 불을 밝히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결국 온 대한민국을 바꾸는 기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씨앗은 바로 경상북도에서 싹텄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부심,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허벌판에 세워진 포항제철은 철강 산업의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조국 근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당시 우리는 쇳덩이 하나 만들지 못했던 나라였지만 경상북도는 도전과 열정으로 철강 산업을 일으켰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철강 대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선배 세대가 흘린 피와 땀, 눈물의 결과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경상북도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의 경상북도는 또 다른 도약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갈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에서 복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I와 첨단 기술 산업 육성, 백신 바이오 산업과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조성 등 경상북도는 앞으로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경상북도의 도전 정신과 저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앞장서면 다시 한번 경북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저력을 모아 새로운 역사를 씁시다. 도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경상북도의 새로운 미래가 대한민국의 도약과 번영을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